북조선 구중 궁궐의 안방 실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군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여인, 하지만 영부인 이설주는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은 현송월. 한때는 노래하던 가수였고 지금은 김정은의 옆에서 권력을 설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불투명한 나라에서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중심에 서 있는 그녀. 왜 김정은은 그녀를 놓지 못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북한 권력에 숨겨진 진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특파원TV의 유 국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남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영구 집권제인 북한에서도 권력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들면서 영부인 이설주의 실종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종의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딸 김주애의 후계 자부각설, 아들 낳기 임신설, 여성 인사 노출축 소설 등이죠. 또한 백두혈통의 김여정까지 금년 들어 칩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만큼은 김정은의 그림자가 되어 권력의 심장부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죠. 꼭 금년의 경우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조선 특파원들은 현송월을 정치는 하지 않지만 정치의 중심에 있는 여자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층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존재죠. 현재도 늘 무대나 회의장 뒤에서만 김정은의 오른팔로 모습을 드러내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속칭 딴따라 출신이 정치에서 살아남는 법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문화 권력자인 연예인 출신들이 권력 중심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더구나 북조선과 같이 군 출신, 당 고위 간부, 정보기관 인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구조 안에서 여성 연예인이 자기 자리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현실로 역전시킨 희대의 인물이 바로 고천보 전자악단의 대표 여가수 출신 현송월이죠. 그는 1977년 평양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죠.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도 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현송월은 대학 졸업 후 보천보 전자악단에 들어가 2000년부터 악단의 간판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곡은 휘파람 총각, 준마처녀, 미래가 아름다워 등이죠. 이후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빼어난 활약까지 더해져 현재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란봉악단장, 참지연 관현악단 총책임자에 이어 2019년에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도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당 중심의 국가인 북한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내각의 차관급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군 장성급이나 당 중견 간부급이 평생 고생해도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하는 자리죠. 그러나 현송월은 당 중심의 인민대중가요 전략을 혁명적으로 이끌었고 2015년에는 최고존엄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예우가 부족하다며 베이징 공연 당일 과감히 친선 공연단을 전격 철수시키는 등 김정은의 총애를 받으며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 처세가 독특한 이유는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김정은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북한 고위 간부들은 항상 충성과 숙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누가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체제 속에서 권력자 역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는 인물을 가까이 두려 합니다. 위협 없는 무기로서의 가치, 현송월은 딱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욕심내지 않으며 군부를 장악하려 들지 않고 당내 계파와도 거리를 두는 그녀는 김정은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내부 인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치성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정치의 심장부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도 권력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 김정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물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정치인인 듯한 현송월은 예술계 권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치 행위를 수행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을 매개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외 선전휴가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모두 현송월의 기획력과 감각이 결합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즉, 그녀는 연예인 출신이지만 당의 선전선동 전략을 주도하고 대외 문화외교를 이끌며 예술인을 관리하는 검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기획 능력을 가진 핵심 실무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기획형 보좌관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 그 이상으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 바로 현송월이에요. 자신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왕의 심기를 관리하고 예술계의 인재를 선별하며 중요한 대회 이벤트를 기획하는 보이지 않는 실세의 역할과도 유사합니다. 그녀의 발언 하나, 태도 하나가 북한 내부 질서와 외교 메시지로 이어질 만큼 현송월의 존재는 단순한 측근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어떤 권한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현송월은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 그 치명적 매력으로 북조선 권력구조 안에서 매우 독특한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권력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비정치인이기에 오히려 신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실세이자 김정은 정권의 문화심리적 파트너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욕망 없이 정치의 중심을 장악한 여자로 불리는 현송월은 그래서 비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이 조선특파원의 눈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버랩되고 있죠. 북한은 군사로 위협하지만 김정은은 공연으로 무장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평가하는 말이지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시각적 이미지와 퍼포먼스 중심의 정치 방식을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군 열병식이나 정치 연설보다도 미사일 발사 영상을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하고 대외 행사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등장하는 공연으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공연 정치로 불리며 내부 단결과 외부 이미지 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현송월, 전략의 기획자이자 연출가, 그리고 때로는 무대에 직접 등장하는 가수이자 배우가 바로 현송월입니다. 김정은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공연 정치가죠. 그녀는 어떻게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을까요? 현송월은 원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휘파람 총각과 준마처녀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던 보천보 전자악단의 간판 가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에 취임하면서부터 그녀는 노래하는 스타에서 문화정치의 설계자로 급변신하게 됩니다. 2012년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그 전환점을 상징하는 조직이 됐죠. 모란봉악단은 전례 없이 서양악기, 전자음악, 심지어 외국음악까지 도입하며 북한 음악의 외연을 넓혔고 동시에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대변하는 신세대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모란봉악단의 실질적인 기획자이자 단장으로 악단의 구성, 무대 연출, 복장 스타일, 선곡과 메시지 전달 등을 총괄하며 북한의 문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 단순한 오락수단이 아니죠. 그것은 체제를 선전하고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현송월이 연출하는 공연은 하나하나가 김정은의 통치 철학을 시각화하는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그녀가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남한을 방문해 공연했을 때 그 연출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식의 정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무대는 예술을 넘어선 체제 선전이었고 현송월은 북한 문화외교의 사령탑으로 당당히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남조선을 향해서는 예술을 통한 북한 체제의 선전과 권위의 확립이라는 화살을 동시에 쏜 것이죠. 결국 김정은은 현송월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가장한 선전선동 전략을 구사합니다. 즉, 젊은 지도자로서의 세련된 이미지 연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통한 체제 결속 유도,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 등을 추구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실무자는 단순한 기획자가 아닌 김정은의 의중을 완벽히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송월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예술단 단장이 아닌 문화정책 책임자 수준의 권력자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김정은 왕조의 문화 전략을 실행하는 실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로 말하고 현송월은 무대로 말한다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죠. 무대를 설계의 덩치를 이끄는 여자 현송월은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김정은 정권의 문화 전략을 기획하고 대외 공연 외교를 이끌며 북한 내부 선전의 흐름까지 설계하는 실질적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공작 정치와 공연 정치를 구현하는 선동적 예술가이자 독재 정치 설계자로 현송월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김정은과 같은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자도 결국은 외로운 인간에 불과합니다. 현송월이 김정은 곁을 오랜 세월 지키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정치보다 더 깊은 심리적 유착과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현송월의 눈에는 김정은이 엄마 없이 자란 왕자 또는 외로움에 굶주린 소년으로 보였죠.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실제 매우 불안정하고 외로운 성장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심리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는 10대 때인 1990년대 스위스 유학 시절 외국인 학교에서 외톨이처럼 지내며 한국말도 스위스어도 능숙하지 않은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사춘기 무렵 가장 믿었던 이모 고영숙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은 김정은에게 깊은 배신감을 남겼고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 20살 때인 2004년에는 어머니 고용이마저 유방암으로 사망함으로써 김정은은 사실상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후계자로 남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이후 심리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김일성대학 출신 탈북민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현송월을 가리켜 현실의 장녹수로 김정은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여자라고 평가합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은 10대 후반부터 예술단 공연장을 자주 찾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당시 보천보 전자악단의 인기 여가수 현송월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보다 8살이나 연상이었고 따뜻한 말투와 안정적인 이미지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김정은이 장녹수에 빠진 연산군의 심리와 유사한 이유를 엄마를 일찍 잃은 폭군, 정서적 결핍을 연상의 여인으로 채우려는 욕구, 그 여인에게 심리적 충성을 보이는 구조 등으로 설명하죠. 김정은에게 있어 현송월은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라 감정적 결핍을 보듬어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현송월은 그저 사랑을 받는 입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간파한 생존의 기술을 감각적으로 익힌 그녀는 김정은의 심리 상태와 반응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맞춰주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김정은이 기분이 좋을 때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예술단원 중 어떤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누가 총애받고 누가 멀어져야 하는지 이런 심리를 즉시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은 북한의 그 어떤 간부보다 뛰어났고 결국 김정은의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시키는 핵심 도우미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송월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권력은 잡지 않되 영향력은 가진다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현송월의 세계관입니다. 김정은은 사람을 지독히도 의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심지어 고모부 장성택도 제거했고 형 김정남도 암살했습니다. 이 같은 독재 정권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송월은 권력을 직접 탐하지 않음으로써 의심의 칼날을 피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심리를 읽어주는 유일한 공감 파트너로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기획하면서도 무대 뒤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공식 직함은 낮더라도 정서적 권력은 북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정을 읽는 자가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공포정치 체제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곧 생존력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과거, 성격, 감정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며 그로 인해 정치인의 영역을 넘보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심장부에 머물 수 있는 보기 드문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읽는 여자, 그것이 곧 북한에서 가장 오래 최고 권력자의 곁을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치 권력은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예술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정권 유지 강화를 위한 대중선동 세뇌장치일 뿐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죠. 예술은 선전이다라는 북한식 공식으로 인해 예술은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선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공연 하나, 노래 한 곡, 심지어 의상과 무대 조명까지 모두 체제 우월성과 김정은의 영도력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죠. 공연을 기획하는 여인 현송월은 이러한 예술 정치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가 장악하고 있는 모란봉 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왕재산 경음악단 등은 단순한 예술가 집단이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의 문화선전 병기이자
인민집단의 내부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조종하는 정보죠. 현송월이 이끄는 예술단체는 또한 김정은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쁨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문화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늘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집중되는 공간이며 김정은의 눈에 들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현송월은 단원들의 외모, 태도, 충성심을 꼼꼼히 파악하며 김정은에게 바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 가족 배경, 태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곧 정보 통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작동하게 되며 현송월은 문화 권력과 정보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실세로서 기능합니다. 인물 선별과 정보 수집의 이중 역할에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통제 시스템 속에서 얼굴 없는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죠. 모란봉과 같은 대형 예술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사상검열과 품행 관찰을 심사받습니다. 그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현송월이죠. 특히 김정은이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 무대 위에서 눈길을 한 번 줬던 여성을 그날 저녁 김정은의 술자리 연회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사람도 그녀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김정은의 심기를 읽고 권력의 흐름을 예측하며 문화예술 인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별과 지배의 권력 시스템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백민의 그림자를 잇고 있다는 존재죠. 이 같은 시스템은 사실 김정일 시절부터 존재했던 구조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김정일은 백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배우들을 선별의 술자리에 참여시키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화계를 운영했습니다. 현송월은 이 백민의 역할을 김정은 시대 버전으로 계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술인을 골라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통한 대내외 선전선동 메시지 연출, 공연 대치를 통한 김씨왕조 세습정치 분위기 조성, 예술단원 통제를 통한 내부정보 차단의 기능까지 총괄하면서 예술과 정보의 교차점을 장악한 선전선동 모략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무대 위에서 통치하고 무대 뒤에서 감시한다로 요약할 수 있죠. 따라서 현송월은 단순한 가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북한의 문화정치를 설계하고 무대 뒤에서는 정보 조작과 인물 통제까지 수행하는 예술 플러스 정보의 복합 권력자입니다. 그녀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그 어떤 군대 사단장보다 내각의 장관보다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북한 예술계의 숨은 실세인 현송월은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유인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가입니다. 무대 위의 여가수 현송월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죠. 그때 현송월은 어떻게 북한 체제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북한식 소프트 파워의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 이례적인 기류가 감지되었어요. 그 중심에 다름 아닌 현송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를 받은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 자격으로 예술단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과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송월은 평양에서도 보기 힘든 군 장성 스타일의 정장에 깔끔한 올림머리로 등장했고 취재진 앞에서도 긴장 없이 미소를 띠며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모습은 강성 이미지의 선입감을 가졌던 북한 여성과는 전혀 다르게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죠. 이 장면 하나로 현송월은 단숨에 남한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 인물이 되었고 북한은 현송월이 이끄는 문화사절단 하나로 정치적 존재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왜 하필 현송월이었을까요? 그동안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 대표는 대개 통일전선부나 군부 인사들이 담당해왔죠. 그런데 김정은은 평창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무대에 현송월을 투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군복 입은 남성이 아닌 예술계 여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 전략을 펼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스타일, 메시지, 속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북한 정권 내부에 신뢰가 없다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임무였어요. 그것이 묘수였다는 것입니다. 현송월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메시지가 됐습니다. 전략적 침묵과 상징적 언어의 배합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런 짧은 말로도 현송월은 권위와 자신감을 함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역에서 보여준 정면 응시, 공연장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리고 공연 종료 후 관객을 향해 허리 숙인 인사는 남북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퍼포먼스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송월은 남한 언론으로부터 말보다는 표정, 태도,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인 인물로 부각되었죠.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사력이나 지도자 우상화로 체제를 지탱해 왔지만 현송월을 통해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북한식 소프트 파워 실험 카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그녀는 영악하게도 단원들의 외모와 의상, 공연 프로그램, 메시지 수위와 연출을 조율하며 대외용 북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현송월이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라 외교 사령탑 플러스 이미지 전략가로서 기능한 것이며 북한이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사절단 전략의 시범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정리한다면 현송월은 무대 위에 선 외교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현송월은 김정은의 연인이 아닌 독재자의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미지 정치의 실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문화예술과 여성이라는 상징을 통해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부드러운 얼굴마담이 되어주었죠. 따라서 현송월의 등장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외부에 보내는 가장 잘 포장된 위장 정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왕의 여인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인류 역사가 던져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씨 왕조에서 여성이 권력을 갖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이설주 스타일은 공식적인 아내이고 현송월 스타일은 비공식적 실세였다는 점입니다. 이설주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와 함께 해외 순방과 군 시찰에도 동행하는 형식상 제1부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조신한 이미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난폭성을 커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반면 현송월은 비공식적 실세로 불리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연의 여인이라는 묘한 위치에 머물며 예술계와 여성인사 관리, 정권 이미지 전략 등에서 실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이 겹치지 않기에 겉으로는 충돌이 없었지만 정권 내부에서 이설주의 입지가 약해지는 동시에 현송월의 영향력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를 평가할 때 권력의 무게는 공식보다 실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설주는 김정은의 부인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실권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2020년 이후 공개석상에 이설주를 거의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위상은 사실상 상징적 존재로 후퇴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 현송월은 예술단을 통해 젊은 여성들을 관리하고 김정은의 연회와 공연 취향을 책임지며 대외 문화 이벤트까지 총괄하는 김정은의 문화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여인은 현송월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송월은 교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고 그것이 진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정권 내에서 어느 누구도 현송월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김정은의 기호, 기분, 심리의 흐름까지 모두 읽고 반영하는 정권의 감성 컨트롤러입니다. 막말로 이설주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아내라면 현재의 현송월은 감정적 동반자이자 정치적 실무자로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권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이 없는 동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현송월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지만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기분과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의 기분 하나, 판단 하나가 현송월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송월은 권력 투쟁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권 홍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김정은의 기호와 정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반영해왔습니다. 이런 이력은 그녀를 쉽게 숙청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즉,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현송월도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제 현송월은 이름 없는 권력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송월은 여전히 김정은의 공식 회의석상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북한 노동신문 첫 줄에 올라오지 않지만 그녀의 기획, 결정, 판단은
북한 문화와 내부 권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조선특파원의 판단입니다. 정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를 만든다는 현송월은 북한식 통치 구조 속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진화한 여성이며 그 존재 자체가 조용한 권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선특파원 TV의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선특파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